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5월 11일 시간의 상승 종목 흐름부터 볼게요. 모나리자 역시 매각은 강한 호재다. 고가 30%, 종가 21%로 반짝이지만 아주 강하게 마감을 했고요. 제가 종가상 4,400원 위로 마감하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했고 4,400원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였던 이 가격도 지지가 중요하겠죠. 여기를 지키면 계속 흔들면서 더 갈 수 있고, 이탈하면 여기가 갭 상승으로 크게 뜬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하락폭이 심해질 수 있고요. 광명전기 원자력 고가 21%, 종가 3%. 나머지 원자력도 거의 다 반짝이 나왔고요. 서전기전 고가 13%, 종가는 보합. KGETS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상한가가 나왔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대장주급들은 강세가 많이 나왔죠. 쌍용차 관련주들, 제가 KG그룹주들은 재무 탄탄하고 이 회장이 먹튀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인수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할 거면 대장주급들로 해도 된다고 했고, 쌍방울, 광림 요런 애들은 먹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걔네들은 크게 급락이 나왔고요. GS글로벌 석탄 가격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가 오늘 기점으로 추세가 깨졌죠. 21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큰 조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12일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일동홀딩스가 또 상승이 나왔네요.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반복 나왔던 코로나 관련주죠. 일동홀딩스 10%, 코로나 방역 비용 치료제 처방 등의 6조 1천억 투입 소식. 월봉을 보면 최근에 역배열 끊고 박스 뚫고 미친 급등이 나온 상태, 과거로 치면 요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쌍봉 이탈이 나왔고 지금은 외봉 이탈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쌍봉은 봉이 2개, 외봉은 봉이 하나.
그러니까 봉이 하나일 때는 그래도 또 뒤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쭉 빠지죠. 요런 흐름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세력은 단기에 고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요 꼭지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 계속 여러 번 매도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해서 이런 고점의 쌍봉 혹은 고점의 헤드앤숄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탈하고 여기 이탈하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꼭다리에서 세력들이 전량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개미들이 많이 속는 거죠. 세력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봉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일봉으로 와서 보면 일봉에서 쌍봉의 이탈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살짝 이탈이 나온 상태고, 이렇게 이탈이 나왔고 다시 시간의 상한가로 회복을 했는데 41,500원 쯤으로 회복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역배열로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매우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가정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빠지겠구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만원 중반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 저항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저가를 지켜야 될 거고요. 오늘의 저가를 지키고, 최악의 흐름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물렸던 분들은 여기까지 가만히 무대응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반드시 손절로 기회비용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면 아파요. 다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커플링이고 같은 이유 상승 7% 상승 나왔습니다. 요때 여기죠. 이제 크게 포물선 그리면서 빠질 수 있는 자리라서 가든 말든 안 하는 자리다. 보유자들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지키는 거죠. 일봉으로 와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었고, 여기 단기 추세,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다가 크게 추세 박스가 나온 거죠. 띵띵띵띵띵. 여기서 뚫으면 더 가는데 뚫지 못하면 띵 하고 55,000원까지 빠지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맞고 떨어지면서 추세 박스 하단 이탈 나왔고, 다시 요 저항에 걸리면서 살짝 회복한 구간은 있었지만 여기 개파락했던 자리를 회복 실패하고 다시 하락. 현재는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121선을 이탈을 했고
7% 상승으로 다시 회복을 했네요. 회복을 살짝 했지만 역시 요 안착이 중요해요. 43,500원 종가상 안착이 회복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3만원 초중반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역배열을 끊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요 역배열 요거 회복하면 21선 회복 나오는 거고, 주가가 5만원 위로는 이제 올라와 줘야지 추세를 조금 돌린다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 빠진 거 조심하자. 그러니까 둘 다 가짜 반등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10%, 1분기 영업이익이 207억, 전년 대비 570% 증가. 실적이니까 반짝이 무게를 둬야 되겠고요. 역시 월봉이 여기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쌍바닥 준 다음에 역돌초 적산병 나오면서 쭉 올라갔고, 고점에서 이제 추세가 좀 꺾이고 있죠. 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 1,900원 정도 지지가 큰 그림에서 매우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단 지지 중요하다. 일봉으로 가서, 일봉으로 봐도 예전에 분석해놨던 거고, 자꾸 이때 아마 시간의 상승이 있어서 분석해놓은 것 같은데, 요 박스 상단에서 자꾸 걸리네요. 그쵸? 박스 상단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 121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2200원 정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이후로 계속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시간의 상한가로 2600원까지 올라왔고, 또 동일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지, 실패하면 계속 이 박스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현재는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월봉도 상당히 고점이고, 최근에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여기서 잘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건들더라도 이탈할 때 반드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오늘 영업이익으로 반짝 나왔던 종목이 수젠텍 그리고 휴마시스가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렇게 반짝 상승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하라고 했고요. 오늘도 급등 나올 때 반짝 주의, 크게 물렸더라도, 여기 물렸더라도 계속 본전 기다리지 말고, 여기까지 본전 기다리지 말고 요런 날에, 튀어주는 날에 손절하라고 오늘도 사인 나왔고요. 기회비용상 손절하자.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고 이런 실적이 나오더라도 반짝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젠텍 요때 급등할 때 여기 물렸으면 그냥 기회비용상 손절해라. 본전 기다리지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게 튀어줄 때, 요런 날에 내가 여기 물려 있더라도 본전 기다리지 말고 요런 날에 좀 손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기회비용을 살리자. 이런 리딩 나간 거고요. 조일 알미늄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단기적인 상승만 보여줄 뿐이지 추세 전환을 해주기에는 어렵다 보는 거죠. 수젠텍은 121선 주황색 가선에 계속 저항이 걸리죠. 그 밑에는 61선도 깔려 있을 거고요. 61선이랑 지금 121선이랑 유사한 것 같네요. 수젠텍은 14,500원 여기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또 올라오더라도 여기 뚫지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61선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휴마시스도 한번 볼게요. 휴마시스도 오늘 반짝 나왔고요. 휴마시스도 61선 부근에서 저항 걸렸고, 또 이후에 올라오더라도 61선 의식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휴마시스는 요때 반복 추천하고 최대 90% 수익 나왔고요. 이후에는 요때 확진자가 증가세였지만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8 이탈 시 손절이 났다. 이후에 실적은 좋게 나올 거니까 진단키트주들이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공급 계약이든 뭐 실적이든 이런 게 좋게 나와서 슈팅 나올 때 그때 정리해라. 그러니까 요런 날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요때도 410억 공급 계약 기술적 반등 반짝 주의하라고 했고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여기도 수평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탈하고 여기도 이탈하고 이후에 또 올라오는데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니까 15,000원 부근에서 이것도 반짝 조심하라고 한 거고요. 190억 정도 공급 계약. 그때 410억대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더 낮은 가격인 이걸로는 추세 전환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전에 저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저항이 나온 거고요. 공급 계약 영업이익 고제, 이거는 90% 이상의 확률로 반짝 상승 하락 나오니까 숙지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남선 알미늄 9% 상승, 조일이 상승해서 커플링 동반 강세가 나온 거고요. 월봉이 역배열로 잡혀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밑에서 박스 횡보 확인하고 뚫고 다시 이탈한 자리네요. 일봉으로 가서 이때 밥을 거하게 먹고 제자리로 빠진 상태. 밥, 똥.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던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던가,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추격은 좀 부담이다. 여기는 분할 매도하는 자리지 추격은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여기 482선 손절을 잡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조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짜 반등에 무게 두시고,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고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투비소프트 8% 감자 결정 철회, 환기 종목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는 관심을 끄시고요. 여기 이탈하고 요 추세 이탈하면서 여기서 한번 사망, 여기 또 두 번째 사망, 이후에 쭉 상태가 안 좋아졌고, 박스 보여주다가 1,500원 이탈하고 또 다시 사망하고 동전주까지 내려간 흐름,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상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 종목, 관리 종목, 동전주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건 가든 말든 신경 끄시고, 이전에 크게 물렸던 분들도 이런 슈팅이 나와줄 때마다 그냥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고, 급락이 자꾸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회복도 크게 나와주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배열이고 재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1100원 11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실 분들은 최근에 저가 892원 여기 최종 대응하시면 되고요.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요런 신저가 가격을 한번 그어 볼게요. 1900원 1900원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쵸? 이탈했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그나마 기회비용을 살립니다. 근데 손절 안 했으면 계속 끌려 내려가죠. 그리고 또다시 1400원 1400원 이탈하면 또 대응을 하자. 여기는 이탈하고 또 올라왔지만 다시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이 그대로 걸리네요. 지지와 저항은 같은 선이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갭으로 하락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이런 자리들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던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가격은 크게는 121선 주황색깔 선이고요. 주황색깔 선 1600원 정도 되겠죠. 단기평으로 보면 21선 1350원 돌파가 중요하겠네요. 3화7% 조일 커플링이고, 월봉 큰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작은 추세는 이탈한 상태. 그리고 이 박스도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단기 추세는 죽었다. 그리고 윗꼬리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죠. 일봉으로 가서 얘도 조일처럼 12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 반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탈하는 흐름으로 241선까지 빠졌고 단기 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6,000원 회복이 중요하고, 요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최근의 저가 여기 21,950원 지지 중요하고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요 흐름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후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그만 보고 거의 다 비슷한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일네트웍스 4%, 최대 주주가 한일홀딩스에서 유베이스로 변경. 최대 주주 변경도 아주 큰 호재죠. 5월 6일에 지수에 밀리지 않고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추천을 드렸고 10%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때 지수는 하락하는데 얘는 요 박스를 뚫고 올라와서 추천했고, 돌파 기준으로 10%, 눌림 기준으로 19% 상승이 나왔네요. 월봉은 역대 신고가 구간으로 2월에 신고가 찍었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 맥점 9,000원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이후에 좀
흔들면서 가더라도 다시 또 빠지는 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단기 흐름은 좋아서 추천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오고 있고 작은 추세는 이렇게. 이거는 현재 따라붙기보다는 과거의 타점을 한번 복습하는데,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이때 매수 타점이죠. 빼꼼. 그리고 바로 연상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빼꼼. 그리고 또 수익 구간 있었다. 이런 타점들 좀 복습을 하는데 주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빼꼼하고 올랐던 구간이 있고, 지수가 안 좋아도 지수를 이기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중장기 추천주 노토스, 이 지독한 하락장에도 목표가 6만원 이상 도달하면서 단기 110% 수익 나왔고요. 서한기계공업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태용로직스 무중결정에 추격 사인 주고 상한가 다음날 주가 상승으로 최대 26% 수익권 나왔고, 신화콘텍 이것도 눌림 단타 드렸고 체결되면서 12% 상한가 나왔고, 다음날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태용로직스처럼. 아진산업 요 박스 확인하고, 일정이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바이든이 조지아 공장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있어서 선반영으로 선침해로 추천을 드렸고, 하루만에 19% 상승. KB오토시스 조지아 공장 일정주 박스에서 추천 드렸고, 박스 돌파 하루만에 16% 수익 나왔습니다. 차트가 똑같죠? 비슷하죠? 박스 돌파, 박돌은 박스 돌파, 요거는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구형테크도 역배열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돌파 단타 드렸고 상한가 이후에 계속 추세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님 수익 인증이고요. 매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고 있다. 지금 하락장인데 너무 다른 분들께 재수없어 보일까봐 조용히 하고 있었다 하시는데, 항상 수익 인증이 올라오면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나도 저 사람처럼 수익을 내야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신화와 함께 한다면, 이런 좀 좋은 자극을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다이아님 같은 경우도 완전 생초보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고, 이전 유료방에서 상패 종목 많이 받으셨고, 제가 그 종목 손절하라고 하는데도 손절 못하다가 결국 상패 당하기도 하셨고,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의 공부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10시간씩 2년 넘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정도 하고 이런 수익을 바라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이 최소화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님도 이제 공부에 대한 욕망이 크니까 기법을 엄청 많이 공부하시고 보조지표나 이제 검색식도 많이 공부하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다 필요 없고 눈 검색기, 그러니까 이런 보조지표들과 검색기가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거죠. 검색식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거 가지고 있어봤자 수익 안 납니다. 검색식은 그냥 좋은 고기를 잡아주는 그물 같은 건데, 이 그물로 잡았다 한들 요리를 해서 먹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이 대응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았다 한들 먹지 못하죠. 파동을 버티지 못하거나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잡아서 주는 종목들도 다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선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나? 그걸 생각해보면 검색식이 실상은 크게 의미가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기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법이 하나 있다면 그걸로 평생 갈고 닦으세요. 그 하나의 기법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추천을 해줘도 요 조정 구간에서 환불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수익을 크게 못 먹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식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무리 좋은 검색식으로 여기서 잡아도 조정 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버텨서 크게 먹을 수가 없다.